그 전망이나 시황 같은 것들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시장을 전망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대부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시황이 어떠냐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조금 자신이 투자하는 방식하고 네.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에서 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내가 2박 3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사실 그 2박 3일 동안 주말에 날씨가 어떤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죠. 놀러 가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야, 이틀 놀러 가서 갈 데가 없겠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틀, 3일의 날씨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근데 내가 제주를 가는 목적이 2, 3일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살이를 간다. 그러면 사실 이번 주말 날씨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달 그쵸. 동안 여러 가지 날씨가 있을 테니까. 오히려 한 달 살이를 하러 가면 내가 몇 월 달에 가냐. 내가 지금 여름에 한 달 살이를 가느냐, 겨울에 가냐에 따라가서 준비해야 될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나는 제주에서 살 거다. 남은 인생을 제주에서 살고 싶다. 이사를 가는 입장이라면 사실 몇 월 달에 이사 가는지도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경험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라는 곳의 기후가 어떤지, 그래서 거기가 뭐 온도가 어떻고, 뭐 살아보면 습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가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서는 집을 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습하기 때문에 좋고 약간 중산간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그 기후가 중요하지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되게 짧은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가 뭐 다음 달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말 거야. 그러면 다음 달 시황이 어떨지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제 평생 하고 있고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 날씨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네. 뭐 어차피 한 달 계속해서 되든지. 투자해 네. 나갈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뭐 날씨가 변할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길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기후.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주식시장이나 사실 주식시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도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나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관심이지 사실 뭐 올해 주식시장 어떨까 이런 것들은 그럼 올해 주식시장 안 좋으면 안 하시려고요? 그러면 그 돈 어디다 빼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돈을 빼서 그럼 뭐 하지? 다른 게 좋을 게 보이나? 1년만 잠깐 부동산에 1년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계속해서 투자할 거면 시황은 그래서 저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포지션으로 좀 투자를 진행해 나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새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장이 빠지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지어 네. 좀 더 빠져주지라는 생각도 해요. 더 매수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어차피 자산의 대부분 상당수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빠지는 걸 바라는 게 더 빠지면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요. 제가 그 비유를 듭니다. 아까 나는 어차피 평생 제주에 가서 살 거라면 이사를 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 거냐. 이사에도 분명히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네. 특히 제주는 뭐 신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 엄청 몰리거든요. 신구간이요? 신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2월 달쯤 해가지고 그때 네. 이사를 해야지 뭐 조상신이 뭐 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주 전체 그런 게 있나요? 네,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딱 그 기간에 이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사를 하려면 엄청 몰려요. 그래서 네. 이삿짐 센터를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육지 사람인 제 입장에서 이사를 할 때 굳이 그 기간에 이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때 몰릴 때 하면 금액도 비싸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2건, 3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막 오전에 저 있고 얼른 내려주고 돈 줘놓고 빨리 가버리고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비수기 이사를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사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내가 평생을 할 거면 언제 살 거냐. 사람들 엄청 몰려가지고 주식 다 한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주가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됐을 때 그렇게 사람들 몰려있으면서 그 비쌀 때 굳이 내가 주식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그걸 살 필요가 있냐. 저는 오히려 비수기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식에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었던 건 그 코로나 터지고 주가 지수 1,400, 1,500포인트 빠졌을 나왔을 때. 네. 네. 그때는 사실 제가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방송할 기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빚을 내서도 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막 댓글에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경인 그렇게 안 봤는데.
회계사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투자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막 주가 지수가 막 2,000, 1,700, 1,600 막 이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빚내서 산다고 저러다 큰 코 다치지 막 이렇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되게 조금 신나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호흡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걸 제가 그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무서운 장에서 주식 사는 게 평소에 저 사람이 하던 얘기랑 좀 다르지 않냐 그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 만약에 이 투자 자금이 이걸 샀다가 빚을 내서 산 다음에 제가 그때 대출을 받아서 실제 샀거든요. 대출을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면 이거 완전 위험한 행동이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 1억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못 갚는 거고 파산이잖아요. 주식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대출을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때는 그 대출이 아니라 사실 일반 대출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대출은. 아, 네. 제가 받은 대출은 주식담보대출이 아니라 아, 네. 사실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토지담보대출을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거였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나는 이 돈을 주식을 팔아서 갚을 게 아니라 이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분할상환 균등분할로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나는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겨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갚아나갈 거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어차피 주식에 계속 매달 얼마씩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중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할 돈을 난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 1,400포인트면 너무 싸고 매력적이니까 앞으로 내가 3, 4년 동안 투자할 돈을 미리 땡겨서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3, 4년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돈은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더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더 떨어지든 오르든 나는 내가 생긴 캐시플로우 가지고 계속해서 원금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 자신이 지금 포지션이 주식을 투자했던 주식을 팔아 나가면서 그걸로 내 생활비 같은 걸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시황이 중요하죠. 다음 달에 주식을 일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식시장이 뭐 100주만 팔아도 뭐 100만 원 돼서 한 달 생활비에 100만 원씩 써야 된다. 기존에 100주만 팔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120주, 140주를 팔아야 되니까 안 좋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포지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지난달에는 내가 100주밖에 못 샀는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0주, 140주 더 살 수 있으니까. 매달 살 수 있다는 전제 조건부터도 아예 이야기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 주식 시장에 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냐, 거기서 돈을 빼와야 되는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무조건 나는 주식을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나는 안 좋은 거다. 왜 그러냐면 그 평가 금액이 1억이던 게 9천, 8천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주식이 싸졌어. 어차피 나는 계속해서 어차피 그 주식은 내가 팔아서 지금 처분할 필요도 없고 쓸 돈도 아니니까 그건 뭐 10년, 20년 뒤에 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어느 정도 가 있을 거라면 지금 계속 다달이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더 빠져주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산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익률 얼마인지 네. 안 봐요. 아, 네. 어차피 지금 찾을 돈이 아닌데 뭐 굳이 막 그게 뭐 9% 상관없는 올랐네. 거죠.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추가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빠져주는 게 제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심지어는 더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비수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수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뭐 그러니까 사이클로 보면 분명히 작년에 비했을 때 조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네. 열기도 내려가고 추워졌는데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2년 전만 해도 주가지수가 1,400, 1,500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00포인트 깼다는 거에 되게 열광을 했었거든요. 난리 났었죠, 네. 그때. 근데 지금은 2,500, 2,700인데도 3,000에서 내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막 박살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시장은 항상 이 정도 변동성이나 이 정도 상황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이상했던 시장이었고요. 네. 그 전에 범위를 넓혀보면 예전에도 뭐 그리스 막 유로에서 탈출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브렉시트 맞아요. 나오고 그리스 위기 나오고 해마다 막 중국이 어떻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왔다. 원인을 계속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방 큰일 날 것 같고 시황 나빠질 것 같은가 빨리 처분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결국 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것들 다 이겨내고 우상향을 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황은 크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고 아까 날씨로 보면 그래도 뭐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을 정도 된 느낌입니다. 혹시 지금 하락장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지금 주식 투자를 해왔던 분이라면 지금이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봐요. 뭐가 괜찮냐면 작년, 재작년에 제가 특히 재작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를 사석에서 만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전문가세요. 예를 들어서 네. 제주에 제 친구가 놀러 오는데 놀러 올 때 자기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내 친구야 하면서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지금 회계사인데 뭐 주식 투자 책도 쓰고 이래서 막 합니까? 그래? 주식? 나도 좀 하지 하면서 주식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막 내가 이렇게 해서 회계사님한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막 H명 사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고 막 하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문가예요. 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때는 뭐 야 주식 공부를 왜 해? 야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야 꼬박꼬박 그냥 뭐 사면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뭐 주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소위 말하는 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플랜을 세우잖아요. 네. 어떤 일이 생기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놓고 기다리려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더 사야 돼? 그러니까 좀 싸졌으니까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황을 궁금해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뭐가 없었냐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 저 와이프한테는 그러면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PCR 검사를 해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를 시키겠다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시키고 나서 이제 이 플랜을 짜는 게 PCR 결과 와이프가 양성일 거냐 음성일 거냐. 그쵸. 뭐 음성이면 그냥 괜찮은 건데 양성이면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나 저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양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를 보내냐 마냐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럼 와이프는 양성이고 우리가 다 음성 나오면 그럼 학교를 보낼 수 있냐? 사실 여론이 조금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플랜들 그리고 만약 아내가 양성 나온 다음에 나도 양성이면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부모가 둘 다 양성이면 아이들 따로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둘만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막 다 같이 지내야겠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막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가지고 와이프 양성이고 나는 음성인 경우 양성인 경우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짜가지고 학교 연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서 다 대비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보면요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들어보니까 반도체가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뭐 9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간다. 그러니까 샀겠죠. 그래서 뭐만 하냐면 10만 원 갈 생각만 하지. 그게 8만 원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해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A가 됐을 경우, B가 됐을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A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B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경우의 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 뭐 작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뭐 오르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횡보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실적도 봐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나는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 이익이 나오면 이 정도 주가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익은 낮지만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은 안 나는데 주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의 수들 다 따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놓으면 오를 거야. 누가 오른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했던 거구나. 그래서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건지 지금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시나리오들 올랐을 때는 누가 공부했다 생각 안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주식 그거 나도 정말 할 줄 알아. 음. 근데 잠깐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었구나.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중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패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걸 성공을 하면 성공해서 배울 건 사실 많잖아요. 뭘 배워야겠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뭔가 도전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아, 이게 내가 뭔가 놓쳤구나.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는구나.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 딱 자신의 투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채워넣기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얘기는 항상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항상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얘기 말고는 사실 또 드릴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기 좋은 기회니까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